푸른밤 종현입니다. 기다림이란 단어에는 설렘이란 감정보다 간절함이란 감정이 더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아주 어릴 때부터 그랬죠. 갑자기 소나기가 내릴 땐 우산을 들고 교문 앞에 오실 어머니를 기다리느라, 입시 결과 발표를 기다리느라, 연인과 크게 싸웠을 땐 혹시나 먼저 연락을 해오지 않을까 기다리느라. 만약 끝이 있는 기다림이라고 하면 사실 그 정도는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죠. 하지만 앞으로 다가올 것이 무엇인지 모를 때 그 기다림은 더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예를 들어 갑자기 연락을 뚝 끊어버린 친구의 마음을 전혀 알 수 없을 때처럼요. 그래도 우린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다림 앞에선 약자가 되기도 하고요. 저 돌아왔습니다. 많이 기다리셨겠지만 환영해 주실 거죠? 5월 20일 오늘과 내일 사이, 여기는 푸른밤입니다. (5월 20일) 금요일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 블러의 송2였습니다. 유명한 노래죠. 많은 분들이 좀 귀에 익숙한 그런 곡입니다. 자, 정말 오랜만에 제가 왔어요. 얼마 만이죠? 한 2주? 10일? 10일만? 네. 너무 오랜만에 와서 죄송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기다려주신 분들 많이 계신 것 같아서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6639님, 기다렸어요. 쫑디 드디어 왔네요. 근데 기다릴 일이 하나 더 있어요. 쫑디 앨범 나온다면서요? 기대하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또 자리를 비운 사이에 티저가 나오고 이제 앨범 발매 소식이 전해져서 그것도 좀 아쉽긴 했어요. 저는 푸른밤에서도 얘기를 좀 나누고 싶었었는데 어쨌든 늦게나마 이렇게도 얘기를 전할 수 있어서 다행인 것 같네요. 예, 저 앨범 나오고요. 24일 날 발매가 됩니다. 기대해 주시고, 이번에 정규 앨범으로 좀 하나의 캐릭터를 만들어내고 있는 중입니다. 어떤 제가 생각한 어떤 정규 1집에 화자가 있어요. 그 캐릭터를 기다려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3411님, 와 정말 기다렸어요. 물론 앞전에 DJ님들도 좋았지만 푸른밤은 역시 쫑디 반가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유나씨도 고생을 너무 많이 해주시고 이석훈씨도 정말 고생을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제가 그분들에게 또 이제 이렇게 신세를 졌으니 나중에 또 어떤 일이 있으면 바로바로 달려가서 보답을 해야겠죠. 3611님, 원래 이 시간엔 매일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면서 푸른밤을 듣는데 오랜만에 가든 소식을 듣고 놀러왔어요. 오늘 신나게 놀고 내일부턴 다시 열심히 공부할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오늘 또 오랜만에 가든 스튜디오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밖에 또 많은 분들이 와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 추워요? 괜찮아요? 그래요. 지금 날씨가 많이 풀렸으니까 지금 좀 괜찮을 것 같네요. 그래도 이제 늦은 시간이니까 재밌게 푸른밤 즐기다가 조심히 들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해요, 와주셔서. 자, 금요일이죠. 푸른밤 더 라이브 함께하는 날입니다. 저도 정말 오랜만이라서 좀 기대가 되기도 하고 좀 긴장도 되고 그러네요. 색깔이 아주 확실한 신예 힙합 밴드죠. 자코비 플래닛, 그리고 R&B 싱어송라이터 양다일 씨와 함께합니다. 멋진 라이브도 기대해 주시고요. 방송 중에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으로 사연 보내주세요.
무료인 미니 어플 카카오톡 메신저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문화 선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16 세종문화회관 파이프 오르간 시리즈 9번째 기획공연 5대6 5인의 오르가니스트 초대합니다. 장소는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이고요. 5월 27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티켓을 준비했습니다. 티켓 원하시는 분들은 이름 꼭 적어서 문자로 신청해 주세요. 푸른밤은 마운티아, 인터파크 투어, 다우닝 산업, GS건설, 유록스, 기초영어 해커스톡, 롯데관광개발, 한국닛산, 안성공도, 우미린, 미건의료기, 부영주택, 경동나비엔과 함께합니다. 푸른밤 종현입니다. 오늘 너에게 제가 오늘 가져온 노래는요. 얼마 전에 크러쉬의 새 앨범이 나왔죠. 그 앨범의 1번 트랙을 가져왔어요. 인디에어라는 곡인데요. 1번 트랙이니만큼 좀 이 앨범이 갖고 있는 전체적인 색깔을 이 곡에서 표현하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일단 크러쉬가 음악 작업을 하면서 함께 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도 있기도 해서 참 재밌는 그런 곡입니다. 제가 이번에 나오는 신곡이 크러쉬랑 또 함께 작업을 한 곡이기도 해서 이 앨범 들으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앨범 발매가 됐을 때 고민을 하고 고생을 많이 하는 모습을 또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좋은 결과가 또 있어서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타이틀곡은 우아해라는 곡이지만 제가 오늘 들려드릴 노래는 인디에어라는 곡입니다. 이 곡 한번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크러쉬의 노래예요. 네, 크러쉬의 인디에어 듣고 왔습니다. 이 뒤에 나오는 이 나레이션 같은 것이 방송사고 혹은 이런 게 아니고요. 정식 음원에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 같이 작업하는 분의 목소리고요. 효섭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이제 크러쉬의 본명이죠. 네, 그래서 그만큼 또 이 앨범에 있는 어떤 진정성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또 1번 트랙으로 나오면서 이런 것들 음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서 만들어 나왔는지, 그간 누구와 함께 만들어 나갔는지도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멋진 트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사연 좀 만나보겠습니다. 1947님, 쫑디, 저 오늘 놀이공원을 다녀왔는데요.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진짜 사람 많았어요. 여러 학교에서 소풍도 오고 그래서 놀이기구도 몇 개 못 탔네요. 게다가 오늘 폭염주의보였다면서요. 놀이기구 기다리다 더위 먹어가지고 친구랑 2시간 정도 그늘에서 쉬었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서울, 경기 및 이곳저곳 폭염주의보가 내렸었다고 하네요.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오늘 아침에 이제 일본에서 들어와서 안무 연습하고 의상 피팅하고 등등등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느라 밖에 좀 있었거든요. 와, 근데 물론 차를 타고 계속 이동을 하다가 잠깐 내리는 거였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많이 날씨가 더워졌더라고요. 저 오늘 반팔 입고 왔어요. 그래서 반팔을 잘 안 입어요. 더운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참 걱정입니다. 최수정님,
오늘 경복궁 야간 개장을 하길래 엄마 아빠랑 같이 갔는데 공연도 보고 오랜만에 밤 산책도 하고 기분이 몽글몽글해지더라고요. 쫑디도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꼭 가세요. 좋은 사람이랑 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예, 저도 여기 가보고 싶어요. 티켓 구하기 정말 힘들다던데 요즘에 좀 괜찮나요? 이 야간 개장하는 것 자체가 이제 이 여름 시즌에만 좀 하는 거잖아요. 이쯤에만 하는 걸로 또 제가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 문화재들로 여러 가지 이런 이벤트를 하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이 외에도 이제 무슨 술래잡기를 진행한다거나 뭐 그런 것들도 봤거든요. 저 귀신의 집처럼 이렇게 꾸며서 한다거나 전설의 고향 이벤트 막 이런 그런 문화재들을 이용하는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많은 것 같아서 그런 것들도 참 많은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민속촌에서 하는 것들, 예, 귀신 분장하고 요즘에 그리고 민속촌에 되게 재밌는 뭐라고 해야 되지? 캐릭터들 많이 있던데요. 구미호 캐릭터도 있고 뭐라고 해야 되지? 거지라든지 사또라든지 우리가 조선시대라든지 그 전에 우리 나라에 있었던 어떤 그런 캐릭터들을 표현하는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해서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저는 사실 관심이 그렇게 크게 없었는데 그런 영상들 보면서 되게 가보면 재밌겠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 예, 그랬었습니다. 한윤정님, 어제 차 세워놓고 슈퍼 갔는데 누가 제 차 긁어놓고 갔어요. CCTV 설치도 안 해서 찾을 방법이 없네요. 범퍼 가려면 몇십만 원 주고 해야 하는데 속상해 죽겠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이고, 이게 참 가끔 이렇게 사각지대에서 이런 사고가 일어나면 참 속 쓰리죠. 이게 이런 것들도 다 뺑소니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사고 내고 이제 도망가는 거잖아요. 참 이런 일이 없어야 하는데 그래서 이제 다들 블랙박스 많이 설치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제 차에 물론 블랙박스가 설치돼 있고 한데 참 윤정 씨 액땜했다고 생각을 하시고 예, 앞으로는 좀 좋은 일만 많이 생기시길 바라겠습니다. 6758님, 쫑디 오랜만이에요. 내일 회사 주임님 결혼식이에요. 결혼식 가야 하는데 왜 이렇게 입을 옷이 없죠? 쇼핑을 좀 해야겠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옷은 늘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작년에 내가 뭐 입고 살았는지 모르겠지 않아요? 아, 근데 저는 좀 안 그렇긴 해요. 왜냐면 되게 똑같은 옷 몇 년 동안 잘 입는 편이거든요. 해가 지나도.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래도 옷은 되게 사도 좀 부족한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자,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나윤선의 그리고 별이 되다 듣겠습니다. 나윤선의 그리고 별이 되다 듣고 왔어요. 윤지선님, 저 쫑디 없는 동안 신용카드도 처음 만들고 그 신용카드로 휴대폰을 샀어요. 성인이 된 이후 휴대폰 요금은 제가 내고 있긴 하지만 이건 또 기분이 새롭네요. 뿌듯하고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일단 축하드리고요. 내가 이제 안 해왔던 것들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신용카드, 휴대폰 이런 것들 하나둘 만들어 나가면서 이제 못 해본 것들 막 이제 신청도 해보고 익숙해지고 하잖아요. 이제 시간이 좀 흐르면 너무나도 당연히 하게 되지만 처음 했던 그 어떤 설레임 막 그리고 나 어른 된 것 같아 이런 기분 느끼는 그 순간들이 좀 뭐랄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어떤 감정들을 갖고 있는 그 순간들 기억해 두는 것들 지금 좀 느꼈던 설레임이라든지 뭔가 두근두근한 기분들을 잘 간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주리님, 쫑디 드디어 내일 저 결혼해요. 근데 결혼은 두 번은 못할 것 같아요. 힘들어서.
신랑이랑 오이 붙이고 누워서 푸른밤 듣고 있어요. 축하해 주세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결혼은 2번 못할 것 같다라고 하시네요. 주리 씨, 되게 위트 넘치시는데 같이 듣고 계시는 거죠? 신랑분이랑? 즐거운 결혼식 내일 올리시고요. 행복하게 2분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같이 듣고 있는데 저런 말장난하는 거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결혼 2번 못하겠어요. 이렇게 하는 거. 8030님. 쫑디 오늘 날씨가 좋아서 자전거 실컷 탔어요. 자전거 타고 은행 가서 적금도 들고 마트 가서 장도 봤어요. 햇빛 보고 바람 맞으면서 페달 신나게 밟았더니 스트레스가 확 풀리더라고요. 쫑디는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날씨 좋아서 좀 나들이 가듯이 이제 산책을 좀 나가신 것 같아요. 그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에 저 일본에서 공연했거든요. 콘서트 때문에 공연을 했는데 이제 오사카와 도쿄에서 공연을 했는데요. 오사카에서 공연하고 이제 대기실로 돌아가야 할 때 무대하고 내려와서 이제 옷 갈아입으러 대기실로 가야 되잖아요. 그때 자전거 타고 갔어요. 무대가 너무 멀어서 대기실이 너무 멀어서 자전거 타고 1분 가야 돼요. 1분. 그래야 대기실이 나와요. 진짜 너무 어이가 없어서 저 자전거 심지어 잘 못 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 그냥 걸어갈게요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맨 처음에 걸어가기엔 동선이 너무 멀다고 그래서 얼마나 멀길래 그래서 리허설하다가 가봤는데 못 가겠는 거예요. 정말로 시간 내에. 그래서 자전거 타고 갔었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자전거 얘기를 해주시니까. 더 웃긴 건 도쿄에서 할 때는 차를 타고 갔어요. 동선이 참 복잡하더라고요. 임수연님. 유학생 오랜만에 한국 왔는데 오자마자 목이 잔뜩 물렸어요. 잊고 있었던 짜증이 되살아나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어느새 모기가 활동하는군요. 그래요. 저도 모기 정말 싫어해서 이제 뭐 모기를 좀 내쫓는 여러 가지 방법들 잘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자, 우린 그럼 광고 듣고 푸른밤 더 라이브로 돌아오겠습니다. 장르에 대한 편견도 없고요. 멤버 수에 대한 제한도 없습니다. 자신만의 음악을 만드는 뮤지션들과 함께하는 시간, 푸른밤 더 라이브. 힙합하는 밴드, 그 자체만으로도 신선한 자코비 플래닛, 그리고 사랑을 노래하고 싶다는 싱어송라이터 양다일 씨와 함께합니다. 네, 오늘은 힙합과 R&B로 느낌 있는 금요일을 만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힙합하는 밴드는 이분들이 또 최초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코빅 플래닛, 그리고 솔직함이 매력인 실력파 뮤지션이죠. 양다일 씨, 두 팀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와, 반갑습니다. 또 오랜만에 또 푸른밤의 금요일이 참 남자 가득하네요. 윤호정님이 오늘은 남자뿐이네요. 그래도 오랜만에 쫑디의 컴백이니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저의 컴백뿐만 아니라 이제 또 자코비 플래닛 그리고 양달 씨도 오셔가지고 오늘 멋진 라이브도 함께 해주시니까 즐겁게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한 분씩 인사를 좀 부탁드리고 싶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브랜뉴 뮤직에서 노래하고 있는 양다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브랜뉴 뮤직이시군요. 네네. 저는 C9 엔터테인먼트의 엔터테인먼트 전 SM의 김준현입니다. 브랜드 뮤직 얘기하셔서 저희가 얘기를 했습니다. 네네. 저희는 자코비 플랜이고요. 저는 리더 자코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 본인의 이제 활동명이 자코비.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또 저는 안녕하세요. 자코비 플래닛에서 랩하고 가사 쓰고 있는 제달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저는 베이스를 맡고 있는 정용훈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트럼펫을 맡고 있는 박준규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드럼 치고 있는 최다빈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양다일 씨 그리고 자코비 플래닛의 멤버분들 5분 와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사실 이 시간이 늦은 시간이잖아요. 12시 지금 반 조금 넘어가고 있는데요. 평소 이 시간대에 좀 어떻게 지내시는지. 아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좀 양다일 씨. 보통 이 시간대 작업을 해서요. 네, 뭐 노래를 할 직접적으로 부르지는 않는데 이 시간대 작업하는 시간대라서 저는 네네. 딱 좋은 것 같습니다. 좀 활동하는 시간대여서 네. 다행이네요. 자코비 플래닛 분들은 어떠세요? 저희도 좀 뭐 지금 시간쯤이면 작업하고 있고 네. 뭐 다들 자지는 않는 시간이라서 그래요? 예, 활동하는 시간입니다. 다행입니다. 음악하는 사람들 뭐 다 지금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 자코비 플래닛 분들 오늘 첫 방송이라고 하시던데 맞나요? 네, 오늘 저희 공중파 첫 방송입니다. 아 정말요? 네. 방송국을 그럼 이제 네, 오신 것이 오늘 처음으로 이제 방송국 와서 정말요? 네, 저희 시작 전에 저희 기념 사진도 많이 찍었고 좀 어떠세요 방송국? 저 화장실에도 좋은 향기가 많이 나고 네, 아주 넓고 공기도 좋고 좋습니다. 아니 근데 남자분들 지금 7명 있거든요. 근데 이 방에 색감이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이 방의 색감이 지금 푸른 밤이 좀 뭐랄까 지금 보이는 라디오를 진행하고 있지 않아서 좀 많은 분들에게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가든 스튜디오에 오신 분들은 다 느끼실 거거든요. 좀 장난 아니죠? 색감이 다들 저도 핑크색 모자를 쓰고 있고 저희 드럼 치시는 우리 저는 베이스. 베이스 치시는 용훈 씨. 네. 용훈 씨 핑크색 카라 티셔츠, 피케 티셔츠. 그리고 그 외에 또 많은 멤버분들이 지금 무채색 계열이 많이 없습니다. 컬러풀해요. 다들 좀 이렇게 컬러풀한 옷을 많이 좋아하시나요? 다들 이게 네. 음악과 연관돼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젊게 살려는 네, 준규 씨. 그런 마인드가 강하기 때문에 그럼 준규 씨는 나이가 어떻게 되시길래? 저는 27살입니다. 근데 무슨 젊게 산다고? 무슨 말씀이세요, 준규 어쨌든 씨? 사람은 다 늙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사람 다 늙으니까. 언제나 젊은 마음으로 살겠다는 다짐으로 철학자분 같은. 감사합니다. 예. 권은서님이 와 드디어 나온다 양다일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심지어 제 친구도 오늘 제가 아는 동생분도 연락이 오셔서 야 오늘 양다일 나와요? 그래갖고 와 꼭 들어야겠다 막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주변에 이제 여성분들이 상당히 뭐랄까 영광입니다. 매니악하게 좋아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되게 푹 빠져 있어요.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엄청 많이 푹 빠져 있는 느낌이 있어요. 양다일 씨 팬분들은. 영광입니다. 배성철 씨가 자코비 플래닛 변함없는 드러머 다빈이 형 성철입니다. 언제나 응원합니다. 얼마 전에 같이 공찼던 트럼펫 박준규 님도 응원합니다. 굉장히 성철 씨, 성철 씨라는 지인분께서 지금 공중파를 이용해서 지금 본인의 어떤 인맥을 지금 과시하고 계신데 아시는 분인지 성철 씨 아세요? 네, 저랑 같이 아는 동생인데요. 그래요? 네, 다빈 씨. 네, 성철이가 이렇게 글을 남겨줄 줄 몰랐는데. 이렇게 모니터링을 또 주변에서 네. 해주고 있네요. 그리고 또 좀 이따 또 공을 차러 가야 됩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또 이 밤에요? 아니요, 내일 아침에. 내일 아침에. 또 만나러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즐거운 공차기 되시길. 네. 자, 그래요. 좀 이런저런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이제 가요계 핫한 신예라고 꼽을 수 있는 두 팀인 것 같습니다. 양다일과 자코비 플래닛. 두 팀은 어떠세요? 좀 만나보신 적이 있는지. 아니요 오늘 처음 뵀습니다. 처음 뵙는 거예요. 처음입니다. 서로 음악은 좀 알고 계셨나요? 오늘 저 열심히 듣고 왔습니다. 네 오늘 저도 집에 가면서 꼭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앨범을 받았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앨범을 이제 주셔서 잘 들어볼 생각인데 자코비 플래닛의 앨범이죠. 네, 맞습니다. 이 앨범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자코비 플래닛 사실 이름만 딱 들으면 어떤 이제 행성이라든지 우주적인 무언가가 떠오르는데 팀의 이름, 기원. 네, 일단 제가 예명이 이제 자콥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네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좀 제가 하는 음악이 힙합을 기반으로 하는 이제 팝 음악이다 보니까 네네. 이걸 밴드로 만들어 보면 되게 재밌겠다 싶어서 플래닛이라는 또 음악 행성을 하나 만들어 보자 해서 저희가 이제 밴드로 구성이 돼서 본인의 어떤 세계관을 넓혀나가는 그런 개념이라고 그렇죠. 볼 수 있겠군요. 그래서 이렇게 다 함께 모인 거고 어떻게 만나셨어요, 다들? 일단
다빈 씨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원래 일단 여기 리더로 있는 자코비 씨를 제가 이제 네. 군대에서 만났습니다. 사실 아. 제가 이제 군대 선임이었고요. 아 그렇군요. 자세가 살짝 달라지는데 선임이었고요. 그래서 한참 선임이어가지고 일단 군대에서 만났을 때 이제 본인이 밖에서 음악을 했다고 하길래 아, 예. 그럼 네 음악을 들려줘봐라 아.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들려주더라고. 근데 네네. 음악이 굉장히 좋아서 그럼 전역하고 나가서 이제 같이 음악을 한번 해보자라고 이제 했죠. 그래서 전역을 하고 실제로 여기 있는 용훈 씨랑 준규 씨를 제가 네. 학교 동기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같이 불러서 팀을 결성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또 이제 연이 닿아서 팀을 결성하게 되셨고 그러면 이번 앨범에서 좀 담고 있는 이야기라든지 그런 것들도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재달 씨가 한번 말씀해 네. 주세요. 저는 제달이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앨범에서 담고 있는 이야기는 좀 저희가 아무래도 전부 다 20대다 보니까 네. 그냥 20대 남자 평범한 남자들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연애를 하거나 아니면 그냥 뭐 친구들을 만나거나 네. 사람들하고 사회생활하면서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정들에 대해서 좀 너무 무겁지 않게 좀 접근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노래를 듣고 그런 거를 사람들이 좀 공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저희가 작업을 해서 저희가 담고 있는 메시지는 아마 20대의 청춘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나이대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솔직하게 진솔하게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앨범이다라고 네, 볼 수 있는 거겠죠. 네. 자, 오늘 모신 분들의 공통점이 좀 더 이제 하나 둘씩 드러나는 것 같은데 직접 프로듀싱한 앨범을 발표하고 또 만들어 나간다. 뭐 그런 부분들이 또 있을 것 같아요. 양다일 씨 같은 경우에도 그런 아티스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전에도 역시 뭐 프로젝트 앨범을 많이 발표했지만 이제 혼자서 내는 앨범 네. 이번이 또 처음이라고 볼 수 있나요? 네, 앨범 단위로 내는 건 이번 네네. 처음이고요. 싱글은 저 혼자서 냈던 게 작년 네네. 10월달에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좀 어떠신지 감회가 좀 새로울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곡수가 조금 많이 담긴 앨범 단위는 이번이 처음이어서 좀 전에 싱글을 내거나 프로젝트 앨범을 낼 때까지만 해도 그냥 조금 무덤덤했는데 네. 이번에는 설렜던 감정이 좀 컸던 것 같아요. 이게 좀 내 자식 같은 느낌도 들고 이제 그렇죠. 이제 진짜 한 명 한 마리. 뭔가 느낌이 딱 다르잖아요. 네. 앨범이 딱 나온다라는 게 참 아티스트에게 있어서는 참 뜻깊은 일이고 네. 평생 남는 어떠한 나의 업적이 되는 순간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자코비 플레이를 살짝 돌아가서 힙합 밴드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저희는 힙합 밴드. 생소하게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좀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떠한 조합이고 이 힙합 밴드라고 칭한 이유는 무엇일지 좀. 저희가 사실 힙합을 하겠다 해서 모인 밴드라기보다 네. 이렇게 멤버를 하나하나 모으다 보니까 어떤 공통점들이 우리한테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봤었어요. 네. 모두 다 힙합을 좀 이렇게 코어로 저희가 갖고 있더라고요. 속에 네네. 이렇게. 그래서 이걸 우리식의 힙합으로 한번 풀어보자는 의미에서 저희가 사실 힙합 밴드지만 여러 가지 장르가 많이 섞여 있어요. 네네. 그래서 완전히 힙합이다라기 좀 들으시면은 이게 힙합인가 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는 어쨌든 베이스를 힙합으로 깔고 시작된 밴드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사실 음악 얘기를 할 때 가장 좋은 건 음악을 들어보고서 얘기하는 게 가장 좋긴 합니다. 자, 그럼 자코비 플래닛의 음악을 한 곡 들어보고 싶은데 어떤 곡 라이브를 해주실지. 저희 이번 앨범의 네. 타이틀곡인 뷰티풀 준비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라이브 준비해 주시고요. 네. 자, 사실 지금 오늘 또 생방송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힙합 밴드의 어떤 라이브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 궁금하기도 한데요. 랩을 준비해주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트럼펫 그리고 이제 패드 등등등 여러 가지 이제 색다른 라이브가 함께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공연장에서 이런 세팅들 보기 좀 쉬운데 사실 푸른밤에서는 이런 세팅들을 찾아 만나뵙기가 좀 쉽지는 않거든요. 참 재밌는 것 같습니다. 이은희님이 자코비 플래닛 공중파 데뷔 축하해요. 라이브 기대 중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세팅이 되셨으면 라이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자코비 플래닛의 뷰티풀 라이브로 듣겠습니다. 네.
자코비 플래닛의 Beautiful 들었습니다. 야 정말 색이 뚜렷하다라는 느낌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양다희 씨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저는 이제 처음 듣는 곡이기도 네네. 한데요. 옆에서 트럼펫 연주자분이 제 바로 오른쪽에 있어서 아직도 귀가 웅웅거려요. 죄송합니다. 아유 너무 잘 들었다는 그런 의미죠. 1호 이호님이 우와 지금 가든에서 보고 있는데요 소극장 와 있는 기분이네요. 노래 짱짱 좋아요. 패드로 드럼 치는 거 신기해서 계속 눈이 가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너무너무 신기했고 또 이제 이런 라이브를 접할 기회가 흔치 않다 보니까 더더욱이나 즐겁게 보실 수 있는 것 같은데 좀 많은 분들이 와서 보고 계시잖아요. 좀 어떠셨는지 좀 첫 라이브가 사실 첫 라디오 라이브가 마치 공연처럼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거 이게 사실 긴장이 될 수가 있는데 네. 자코비 플래닛 같은 경우에는 공연에서도 또 많은 모습을 또 보였으니까 이 정도는 뭐 괜찮으셨죠? 아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진짜. 어떠셨어요? 좀 한 분 한 분. 적절한 긴장감과 예. 또 이제 저희가 이렇게 생방송은 네네. 처음인데 제달 이제, 씨. 네, 저는 제달입니다. 편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제가 한 번씩 이렇게 알겠습니다. 얘기를 해드리면 되니까. 생방송은 저희가 처음인데 네네. 이제 지금 들으시는 분들 모르실지도 모르겠지만 이제 가든 라이브라고 밖에서 많은 분들이 저희를 그죠. 이제 지켜봐 주시고 계세요. 네네. 근데 이제 저희가 현장에서 공연하는 것처럼 너무나 실감나게 즐겁게 이제 곡을 한 것 같아서 저는 너무 지금 설레고 즐겁습니다. 너 이후에 또 라이브가 있으니까 기대하겠고요. 네. 자, 뷰티풀이라는 곡의 타이틀인 이번 앨범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더 해보고 싶어요. 청춘에 대한 이야기다. 네. 우리 나이 또래 이야기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지만 한 곡 한 곡 조금 더 이제 설명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뷰티풀이란 노래에서 담고자 했던 네. 얘기는 이제 연애 초기에 그런 불끈불끈한 불꽃 같은 그런 짜릿함. 끓는 느낌 아하. 최대한 담아내려고 불타는 뜨거운 사랑을 그런 거 담아내려고 내 저희가 방의 했어요. 천장을 뚫어놨어. 저 별빛이 이불 속을 퍼붓게. 네. 별똥별이 쏟아지는 건가요? 쏟아지는 그런 난리가 이 밤의 났네요. 끝을, 네. 그렇군요. 얼마나 뜨거울지. 그 정도의 뭔가 이제 뜨거운 사랑에 대한 이야기. 네. 그렇습니다. 그럴 수 있겠군요. 예. 이불을 뚫는. 자, 그래요. 자, 이제 양다희 씨의 미니 앨범 얘기도 좀 해보고 싶어요. 이번에 나온 미니 앨범 앞서도 살짝 얘기를 해주셨지만 이 앨범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나눠볼까요?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고 만드시면서 어떤 생각을 좀 꾸려 나가셨는지. 일단 이제 방금 전에 자코비 플래닛 분들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제 뷰티풀이라는 곡이 이제 불타는 사랑이라면 네. 이번 제 미니 앨범은 이제 다 꺼져버린 그런 불꽃에 대해서 조금 어떤 슬픔이 좀 네. 담겨 있는 그런 아쉬움과 좀 그런 것들. 그렇죠. 이제 좀 여러 가지 감정들이 좀 많이 담겨 있는데요. 좀 약간 상극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정 반대라고 생각해 주시면. 그래요. 사실 이 양다희 씨 같은 경우에는 전곡을 직접 작사 작곡 프로듀싱까지 하셨다고요. 네. 이 곡은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찌 보면 도전이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 네. 좀 어떻게 이런 마음을 먹으셨고 아니면 진행하심에 있어서 어떤 좀 마음가짐이셨는지. 일단 사실 제가 막 혼자 제가 전곡 작사 작곡하고 프로듀싱하고 이런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일단 먹고 살고 맞습니다. 네, 생존의 이유가 맞습니다. 우리가 의식주를 해결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가장 이제 큰 게 이제 그런 부분도 있지만요. 네네네. 물론 이제 제가 또 제 얘기를 또 노래를 하고 싶은 마음이 되게 크죠. 네. 아무래도 만약 곡을 받게 되면은 제 가사가 아니기 때문에 제 감성 그대로 부르기 자체가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단지 저는 그냥 제 얘기를 하고 싶었던 마음이 컸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나의 세계관을 좀 더 이제 음악적으로 네. 확장을 시키고 싶었다. 네. 자, 타이틀곡이 사랑했던 걸까? 네. 제목부터 벌써 뷰티풀과는 상극입니다. 전혀 다르잖아요. 네. 아름답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랑했던 걸까? 이건 어떤 곡일까요? 네, 그 이번 제 미니 앨범 타이틀곡 사랑했던 걸까라는 곡은요. 이제 사랑을 하다 보면 좀 남자분들은 저 같은 경우에는 좀 그동안 사랑을 할 때 있어서 좀 남자답게 사랑을 잘 못했었던 것 같아서 이제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도 전하지 못하는 터놓지 못하는 그런 얘기들을 담아내려고 많이 노력을 한 곡입니다. 어떤지 뭔가 비밀스러운 후회 이런 것들이 또 담겨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일종의 넋두리 같은 거죠. 자, 이 곡도 라이브로 한번 들어보면 더더욱이나 또 와닿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라이브 준비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자, 양다일 씨가 라이브를 준비해 주시는 동안 또 이제 차코비 플래닛 분들 네. 먼저 라이브를 한 입장에서 아 떨려요. 많이 떨립니다. 양달 씨 많이 떨립니다. 또 그 양다일 씨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좀 어찌 보면 살짝 다른 분위기의 라이브를 또 선보여 주실 테니까 다채로운 그런 밤을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양다일 씨 라이브를 듣고 광고까지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자, 양다일의 사랑했던 걸까 라이브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다일의 사랑했던 걸까 듣고 광고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이야, 대단했죠? 아닙니다. 차코비 플래닛 어떻게 들으셨어요? 지금 너무 달달해서 음. 지금 거의 막 이제 당뇨 당뇨라니요. 완전 비당뇨가 왔나요? 네, 기당뇨가 왔습니다. 진짜 저는 사실 이 음악을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이제 무반주로 듣다가 이어폰을 꼽았다가 하면서 들었는데 라이브 정말 잘하시네요. 아닙니다. 스케일이 거의 전 개 이름 찍은 줄 알았어요. 음반에 지금 정말 뚜렷하게 음정이 따다다닥 들려서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또 양다일 씨는 네. 라이브 해보셨는데 좀 어떠셨는지? 오늘 이게 되게 늦은 방송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이렇게 목이 잘 안 나올 줄 몰라가지고요. 그런데 이 정도 그런 의미는 아닌데요. 신종 답정너 아닌가요? 조금 더 일찍 했으면 더 좋게 들려드릴 수 있을 그 거라는 어떤 정도였어요. 그런. 정말 좋은 라이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잘 들었어요. 황수민님께서 와 진짜 목소리 너무너무 잘생겼어요라고 목소리만 들어도 이제 귀당뇨가 오고 잘생김 느껴지고 그 정도의 목소리라는 거죠. 김수진이 양다일 씨 노래 들어보게 되는 건 처음인데 라이브로 듣게 되니 영광입니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잘 들었고 저희는 감사합니다. 이쯤에서 2부 마무리하고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의 애매함 그 경계선 사이 시작과 끝이 만난 시간 착각과 만남의 인사 안녕 또 다른 안녕 매일 하지 널 보면 난 푸른 밤을 상상하네 널 보면 난 푸른 밤을 상상하고 들어줄래 네 듣기에 내가 속삭여줄게 마치 보석을 담은 듯 반짝이지 않는 푸른 밤 푸른밤 푸른밤 종현입니다. 3부 시작했어요. 더 라이브, 푸른밤 더 라이브, 자코비 플래닛 그리고 양다일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앞서 2부에서 두 팀의 라이브를 한 곡씩 들어봤고 어떠한 색을 지닌 아티스트인지 살짝 엿봤는데요. 본인들의 색깔이 상당히 뚜렷한 그런 아티스트들이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자, 양다일 씨한테 이번에 앨범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여쭤보고 싶어요. 이별에 대한 이야기로 하나의 스토리텔링이 이어진다고 하던데요. 네. 네. 좀 그 이별이라는 거에 하나의 스토리텔링이라기보다요. 네네. 그냥 이 앨범 안에 이별에 대한 시선을 좀 다르게 집어넣었었어요. 뭐 하나의 스토리텔링이 이렇게 쭉 이어진다기보다 헤어지는 그 당시 상황에서의 시선이나 네. 헤어지고 나서의 시선이나 헤어지고 나서 되게 많이 무뎌졌을 때의 시선이나 네네네. 이런 조금 시선을 좀 많이 담으려고 했던 이별에 거예요. 대한 여러 가지 상황과 네. 또 겪는 사람들의 입장에 대한 이야기들도 좀 조금씩 다르면 또 네. 다르게 해석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좀 재미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좀 그런 부분도 아무래도 좀 신경을 쓰게 됐었죠. 이별을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모티브로 삼은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작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 자체도 네. 뭔가 이별을 처음에 겪었을 때 그리고 제가 또 이별을 한번 할 때 그 아픔을 느끼는 강도가 되게 심해요. 한번 이별을 하면 좀 그 구렁텅이에 되게 깊게 빠지는데 네. 그렇게 이렇게 가슴이 아프고 이렇게 힘든데 이게 나만 힘든가라 싶더라고요. 분명히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힘들 텐데. 다 사랑을 하고 이별을 네. 경험하니.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 아픈 이 감정을 그냥 혼자 남기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혼자 그 보내기가. 남기기가. 혼자 그냥 이렇게 흘려 보내기가 너무 싫어서 네네. 그렇게 곡으로 담아보기 시작했었죠. 아, 그렇게 또 이제 그런 것들이 다른 사람들의 공감을 샀을 때 어찌 보면 조금씩 치유되는 것들도 느낄 수 있으니 네. 그런 것들도 좀 어찌 보면 좀 감정의 예술화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약간 이별을 겪고 좀 저같이 힘드신 분들이 계시다면 일종의 대변을 해드리고 싶었던 마음이에요. 자, 그러면은 자코비 플래닛은 좀 어떤지 저희 이번엔 청춘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네, 그렇죠. 저희는 이번 앨범은 사실 좀 저희가 그동안 활동해 왔던 곡들을 모은 앨범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버전이 다 써 있더라고요. 네. 2016년도 이제 네. 버전이라고 써 있는. 예전에 냈던 제 개인 솔로 앨범에 있던 곡들도 자코비 플래닛에서 이제 라이브로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또 자코비 플래닛만의 버전으로 매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좀 자코비 플래닛끼리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시너지를 보여드리고 싶은 앨범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두 팀 앨범이 나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사실 만족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어요. 앨범이 딱 나왔을 때 좀 어떤 편이신지, 만족을 뭐 흠뻑 하시는 편인지, 아니면 나오는 순간 후회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아, 그때 이거 조금 만졌어야 되는데 아쉽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좀 어떠신지, 양대 씨 어떠셨어요? 저는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나오는 순간 후회하는 편입니다. 아쉬운 점이 딱 그 순간 네. 또 다시 한 가지가 보였던. 네. 하고 좀 나오는 순간 좀 이번에 후회를 많이 해서요. 어느 부분이요? 너무 껴넣지 못한 이야기들이 많더라고요. 막상 또 내기 전까지만 해도 눈에 안 보이다가 발매를 하고 이제 음원 사이트에 딱 등록이 돼서 트랙을 쫙 보는데 그때서야 생각이 나는 것들이 좀 있으니까 좀 짜증이 좀 나더라고요. 그때는 좀 이제 아쉬움이 또 함께 네. 있었던.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이제 바로 지금 두 번째 미니 앨범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어찌 보면 그런 아쉬움들이 다음 작품에 대한 이제 또 열정으로 네. 작용을 하는 거군요. 자코비 플레이닛은 어떠셨어요? 앨범 발매했을 때. 저희는 사실 그 앨범 만드는 과정이 상당히 고통스럽거든요. 네네네. 깎고 다듬는 과정이 엄청 오래 걸리는 아무래도 밴드다 보니까 그 과정들이 좀 합을 맞추거나 의견을 모으는거나 그런 그렇죠. 부분들도. 네. 또 이제 멤버도 5명이고 하다 보니까 그 사이에서 이제 조율하기가 좀 오래 걸리는 편인데 저희는 그래도 내놓고 나서는 앨범을 발매 후에는 또 만족감을 느끼는 편이었었어요. 네네. 이번 앨범에서는 모든 그렇군요. 멤버가. 자코비 씨는 그렇다고 하고요. 다른 멤버들의 의견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른 멤버분들 그렇죠. 혹시나 후회하신 분이 있으신지. 저희는 뭐 만족감이 크다기보다는 네, 용훈 씨. 내놓고 이제 이만큼 우리가 고생하고 같이 여기까지 왔으니까 됐고 빨리 이제 또 다음 거 빨리 뛰어가자 약간 이런 느낌이었던 다음 것 스텝 한번 같아요. 바라보자. 네네 약간 그런 느낌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이제 새로운 편곡들도 많이 수록이 되고 그런 부분들이 또 작용이 된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앨범에서 제일 신경 쓴 부분을 얘기하자면 사실 뭐 물론 모든 부분을 신경을 쓸 수밖에 없겠지만 그래도 이 부분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것들이 있으신가요? 준규 씨가 한번 얘기해 주시죠. 네, 저는 트럼펫 부는 박준규라고 합니다. 만족스럽네요. 자기소개를 하니까. 사실 저희 밴드가 가장 모토로 삼는 게 공감이라는 주제거든요. 공감. 네. 저희가 나이대가 이제 20대, 30대에 이렇게 가까운 나이대잖아요. 네네. 근데 저희 수록곡들을 이제 한 번씩 쭉 들어보시면은 특히 손때라는 곡은 네, 앨범에. 이번 앨범의 손때라는 곡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요즘에 그냥 지하철을 지나다니다 아니면 길거리를 지나다니다 보면은 휴대폰을 이렇게 거의
눈이 이렇게 딱 꽂혀 계시는 그렇죠. 분들이 요즘에 많잖아요. 이제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움직이시는 분들 많이 계시니까. 네, 그런 분들을 위한 곡인 것 같아요. 사실은 거기서 눈을 떼면 굉장히 주변에 아름다운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좀 하나하나씩 돌아보자라는 의미의 곡. 또 그리고 보이라는 곡에서는 이제 청춘들이 가지고 있는 아픔들 그런 것들을 이제 치유해주고 싶은 마음. 네. 약간 그런 느낌의 곡들로 이제 공감 혹은 위로 이런 게 되게 좀 저희가 꽂혀 있는 그런 것 같아요. 전체적인 어떠한 뭐랄까 포인트들이 네. 사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지만 또 청춘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이야기 중에서 가장 뭐랄까 에너제틱한 이야기들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자코비 플래닛의 라이브를 한 곡 더 들어보려고 하는데 어떤 곡 해주시는지? 아 이게 저희가 산소 같은 너를 샤이니의 네. 평소에 상당히 너무 지금 좋아하는 곡이라서 부담이 정말요? 되기도 하고 네. 편곡을 하긴 기대가 했는데. 됩니다. 아 기대가 되는 너무 기대되는데요. 힙합 밴드 자코비 플래닛이 산소 같은 너를 또 편곡을 또 직접 해오신 거잖아요. 네,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아 좀 자리해 주시고요. 샤이니 종현님을 위하여 바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잘 듣겠습니다. 아, 사실 산소 같은 너 이 곡 자체가 이제 곡 자체의 어떠한 이 색채가 뚜렷하다 보니까 좀 상상이 안 가는데 어떤 느낌으로 새롭게 재해석이 될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코비 플래닛이 노래합니다. 산소 같은 너 라이브로 듣겠습니다. 아유, 아유. 네, 자코비 플래닛의 산소 같은 너 라이브로 들었습니다. 야, 너무 좋네요. 와, 이거 상당히 새로운 느낌의 비트감 그리고 랩과 보컬로 함께 들었습니다. 김소희님, 밴드란 역시도 좋네요. 악기 소리 다 너무너무 매력 넘침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이제 이 곡을 또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이제 자코비 플래닛의 음악적인 어떤 색깔 그런 것들이 상당히 뚜렷하구나라는 걸 한 번 더 느낀 것 같아요. 이게 왜 감사합니다. 원곡이 있는 곡을 다시 편곡한다라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네, 더더군다나 본인들의 색깔을 이제 뚜렷하게 낸다는 거 참 멋있는 일인데 너무너무 좋네요.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7232님도 저는 예전에 자코비 플래닛이 부른 산소 같은 너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이렇게 푸른밤에서 라이브로 듣다니 정말 기분이 묘하고 재밌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예전에 공연에서도 한번 120 저희가 많이 합니다. 네. 아 정말요? 많이 하는데 네, 저기 주인공 앞에서 저희가 이 노래를 부르니까 아주 참 신기해요. 저는. 아 근데 새롭습니다. 너무너무 잘 들었고 제달 씨가 너무 귀엽네요. 감사합니다. 제달 씨 랩하시고 이제 막 뭔가 이제 제가 봤을 때 제달 씨 이제 랩하고 공연하시고 할 때 막 엄청 흥에 겨워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죠? 제가 기분 좋은 거를 잘 못 견뎌서 많이 이렇게 업이 막 되는 게 눈에도 너무 많이 보이고 그래서 너무 잘 보고 듣고 즐겼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잘 들었어요. 예, 저희가 근데 이 곡 자체가 저희가 원래 밴드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네네. 것처럼 좀 우리의 메시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곡을 저는 처음 나왔을 때 들었을 네네. 때부터 너무 흥미로웠던 게 이제 좋아하는 여성분을 산소에 빗대서 표현하신 거잖아요. 네네네. 그게 이제 너가 산소처럼 나한테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다라는 거를 느꼈는데 그 부분을 좀 핵심으로 해서 저희가 표현해 보려고 많이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대단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재밌었습니다. 네. 정하늘님, 와 진짜 대박이에요. 베이스 소리 너무 좋아요. 아니 그냥 다 좋아요. 자코비 플레인 오늘 처음 알게 됐는데 첫눈에 반합니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매력을 알아가시는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잘 들었고요. 이 라이브 힙합 밴드의 라이브라는 게 생소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수 있지만 그만큼 또 매력이 넘친다라는 거 또 알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서도 얘기했듯이 자코비 플래닛 라이브 공연을 상당히 강하다고 들었습니다. 공연 데뷔 전부터 꾸준히 공연을 해왔다고요.
네, 저희가 이제 공연한 지 지금 자코비 플레닛으로는 2년 조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홍대 인디씬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고요. 지금. 네. 아직까지도 뭐 활동 반경이 지금 홍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지금까지. 네. 어떠세요? 이제 홍대 공연장의 어떠한 매력 좀 표현을 해주신다. 근데 뭐 오늘 같이 오늘 뭐 라디오 이제 진행하는 거지만 네. 이제 홍대 공연에서도 클럽이다 보니 이제 관객들과의 거리가 굉장히 가깝잖아요. 네네. 근데 뭐 오늘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가까워서 네. 되게 재밌게 한 것 같아요. 아 제달 씨, 아 지금 아이고. 보이는 라디오가 아니어서 너무 안타까워요. 아 보이는 라디오가 제달 씨가 활짝 웃으시면서 한박 웃음으로 이제 손을 막 이렇게 흔드셨는데, 따봉을 날리시고요, 막 엄지척을 날려주시고 너무 귀엽네요. 고맙습니다. 자, 어떠셨어요? 2년 정도 함께 하셨다면 멤버들의 합 이런 것도 좀 궁금한데 처음부터 좀 뭐 같이 했던 사람 좀 착 달라붙었나요? 아니면은 네, 저희는 처음부터 합이 잘 맞았습니다. 아 정말요? 확실한가요? 잠깐만 이거 톤이 제가 2년 반간 DJ를 해온 입장에서 이 톤은 거짓 톤이라는 게 딱 걸려 들었습니다. 필터에 걸렸어요. 예.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보셔야 돼요. 그렇군요. 예. 이제 처음에는 합이 잘 맞았. 뒷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잘 맞았죠. 근데 이제 남자 5명 이제 이 모이다 보니까 사실 문제가 없으면 이상한 거거든요. 문제가 없으면 더 문제가 있는 건데 그런 문제들을 저희는 저희의 방법대로 저희는 대화로 항상 어떻게 주먹구구식 대화로 항상 몸의 대화 아닌가요? 뭐 어떻게 해요? 저희들은 어떠한 일이나 상황이 네네. 발생했을 때 딱 모여서 그냥 우린 이랬다 이랬으면 좋겠다. 그래서 대화로. 앞으로 해결 방안을 대화로 풀어가는. 그랬군요. 네, 그래서 지금도 합이 좋고 그렇군요. 앞으로도 좋을 것입니다. 그 대화를 가장 잘 이끌고 유도했던 이는 누군가요? 최근에는 사실 이제 한번 저희가 또 모였던 적이 있어요. 쿠데타가 한번 있었어요. 쿠데타요? 쿠데타를 한번 일으켰던 적이 있는데 이제 네네. 쿠데타를 당했습니다. 네, 이제 사실 지금 이제 범인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성공했나요? 그 네, 쿠데타? 저희가 이제 아주 상당히 성공적으로 성공적이었죠. 네, 이제 여기 리더를 제외한 나머지 4인이 이제 진행을 하고요. 이제 제달 씨께서 선봉장에 서시고, 그랬군요. 네, 그다음에 제가 이제 행동대장으로 이제 있으면서 성공적으로 이제 쿠데타가 진행이 됐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혼날 건 혼나야 되니까. 많이 혼나요? 그래요. 이 멤버들끼리 돌아가면서 열심히 혼나고 있습니다. 저희. 네. 예, 멤버들끼리 이제 돈독한 우정이 계속되시길 바라겠고요. 사실 양달 씨 같은 경우에 솔로시잖아요. 네. 솔로로 이제 활동을 쭉 하시고 음악도 만드시고 하실 때 좀 네. 외로움을 느끼거나 그러진 않으세요? 아 굉장히 외롭죠. 근데 제가 또 막상 또 팀에 소속이 되면요, 좀 그 안에서 좀 잘 못하는 성격이라서. 함께 이렇게 무언가를 만드시거나 꾸려서 이제 가보자 이렇게 해보신 경험은 있으세요? 근데 원래 저도 솔로로 데뷔하기 전에 팀도 준비했었었고요. 네네네네. 아카펠라 팀도 준비했었고. 사실 이런 목소리 딱 들으면 아카펠라 팀 이제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면 어떻게든 좀 영업을 하고 싶죠. 네, 그래가지고 아카펠라 팀도 준비했었고요. 뭐 그냥 보컬 4인조 팀도 준비했었고 여러 가지 팀을 준비했었는데요. 항상 팀을 하면서 제가 가장 크게 느낀 거는요. 아, 내가 팀이랑은 좀 안 어울리는 사람이구나를 조금 좀 인간적인 면에서도 제 스스로를 많이 되돌아보게 돼서 좀 그럴 바에 나 혼자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싶어서 혼자 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사실 양다희 씨 같은 경우에는 피처링 네, 쪽에 대한 이야기도 좀 많이 나눠보고 싶은데 네네네. 앨범이 나오기 전에도 이제 피처링 쪽으로 많이 활동을 하셨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어떤 연이 닿아서? 아 이제 제가 뭐 피처링을 많이 하지는 않았는데요. 네네. 뭐 제가 뭐 했다? 일단 데뷔하기 전에는 정키 형 거를 먼저 제가 이름을 알렸죠. 네. 정키 형 정규 앨범과 첫 싱글부터 제가 같이 해서 가장 지금 제가 떠오르는 건 이제 정키 형 거. 아 그리고 인피니티 H 선배님들 것도 네네네네. 제가 참여를 했었고, 그리고 그 뒤에는 피처링이라기보다는 협업으로 나왔던 것들이 몇 개 있었죠. 그렇군요. 네. 그 이번 앨범에 이제 피처링으로 참여를 해주신 분들도 많이 있다고. 네네네, 세 분 계십니다. 어떤 분들인지. 네, 이제 마마무 솔라님도 계시고, 네네. 그리고 이제 저희 회사에 이번에 새로 들어오신 챈슬러 형님이라고 계세요. 원래 아, 2단 챈슬러. 협착이. 네네. 챈슬러 형님이랑도 했고, 그리고 성희 누나라고 이제 유성은 씨도 이번에 도와주셨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과 협업을 하다 보면 좀 뭐랄까 모르던 거를
찾아내기도 하고 네. 시너지가 터지면서 나의 좀 다른 모습을 발견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좀 여러 가지로 느끼는 부분도 많은데 좀 걱정했던 부분들도 되게 많은데 한 분도 제 걱정에 되게 제가 했던 걱정들이 되게 무색해질 정도로 너무 멋지게 다들 잘 도와주셔서 그렇군요. 이번 앨범에 대한 그런 피처링 부분에 대한 만족도는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네. 자, 이제 라이브 한 곡을 또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다음 곡 어떤 곡 해주시는지. 네, 이번에 제가 마지막으로 들려드릴 노래는 네. 작년에 제 첫 번째 데뷔 싱글인 널이라는 앨범 싱글 앨범의 네. 수록곡인 Stay With You라는 곡이에요. 네, 저희 회사의 래퍼 캔들이 형이 같이 함께한 노래고요.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리 해주시고요. 라이브 준비해주시고. 자, 양다일 씨의 또 이제 기가 막힌 보컬을 또 함께할 수 있겠죠. 네. 재다 씨, 네. 뭘 기대하고 있나요? 저 눈빛이 지금 네. 기대감이 장난이 아닌데. 다시 한번 우수에 젖어들기를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재다 씨 앞머리가 가장 우수해 젖은 것 같은데 지금. 그것도 어디서 하신 거예요, 재다 씨? 집 앞에 편의점 위에 있는 미용실 사장님 듣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저 여기 나왔습니다. 네. 거기서 오늘 이제 보이는 라디오를 하는 줄 알고 처음에 오늘. 네, 오늘 머리를 잘랐는데 네네. 아쉽게도 그렇지가 않네요. 보이는 라디오가 아니길 다행인 것 같아요. 너무 솔직하네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양다일 씨 준비가 되셨으면 노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다일의 Stay With Me, With You, Stay With You 라이브로 듣겠습니다. 오늘 밤이 나와 같은 방에 머물러 줄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양다일의 Stay With You 듣고 왔습니다. 대단합니다. 아찔하네요. 아찔하다는 표현 나왔습니다. 질 수 있나요? 이런 표현. 또 래퍼로서 아찔하다 넘어서는 표현 한 번 더 해주세요. 지금 양다일 씨의 라이브 듣고 생각나는 어떤 대박이다. 대박. 좋습니다. 아찔하다가 이겼어요. 아찔하다가 재다일 씨가 이겼어요. 자, 너무 잘 들었습니다. 이 감사합니다. 노래도 이제 좀 달콤하게 또 가득 묻어 있네요. 이건 정말 네. 이 곡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랩 피처링도. 네네네. 원래 이 곡이요. 아까 이제 처음에 들려드렸던 그 크러쉬라는 친구 네네. 원래 이 노래가 크러쉬가 먼저 불렀던 노래예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하다 이제 제가 부르게 돼가지고요. 네네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아까 맨 처음에 크러쉬 씨 노래 나온 것처럼 제 노래도 이렇게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 하고 그리고 싶었습니다. 두 분 다 이제 보컬로서 본인들의 색이 뚜렷한 그런 아티스트이기 때문에서 또 앞으로 좋은 또 앨범으로 많이 찾아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3056님. 양다일이라는 가수도 노래도 오늘 처음 듣는데 왜 이렇게 좋아요? 즐겨찾기 하러 갑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또 이렇게 좋은 음악을 또 오늘 라이브로 해주셨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매력을 알아가실 것 같습니다. 자, 사실 공통 질문 하나를 더 드려보고 싶은데 두 팀이 이제 음악적으로 이루고 싶은 목표 이런 게 좀 있으실 것 같거든요. 좀 한 팀 한 팀 여쭤보겠습니다. 네, 저희 먼저 할까요? 네. 용훈 씨. 네, 일단 뭐 저희가 이제 정식적으로 첫 앨범이 나왔고 이제 시작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뭐 근데 앞으로 활동하면서 어떻게 뭐 그때 달라질 것 같아요. 사실 근데 현재로서는 저희가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저는 가장 롱런 할 수 있는 것 그게 가장 이루고 싶은 목표가 아닌가. 좀 오랫동안 네. 많은 사람들과 음악을 함께 나누면서 공연도 지금처럼 계속해서 이어가고 그런. 네, 저희가 팀. 뭐 나이가 들어도 그때 또 맞는 공감 키워드 뭐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그렇군요. 제가 알고 싶습니다. 자, 또 뭐 재달 씨 얘기 들어가겠어요. 재달 씨 어떻게 앞머리 계속 그렇게 하실 거예요? 앞머리는 좀 앞으로 많이 변화를 줘볼 생각인데요. 저희가 뭐 목표는 그냥 간단하게 많은 분들이 음악 하실 때 느끼는 것처럼 즐겁고 싶은 것 같아요. 뭐 많이 오래 하는 거 좋은 음악 만들고 멋있고 싶은 마음도 물론 가득하지만 그냥 행복하고 싶다. 이걸 할 때 행복하게 가장 즐거운 즐겁게 네, 음악을. 그게 저희의 목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양다일 씨 같은 경우에는
네, 저는 일단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이 되게 많아서 좀 다른 이 음악 말고도 외적으로 되게 하고 싶은 일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네. 근데 그런 외적인 일을 제가 스스로 하려면 좀 이제 저 자본도 필요하고 네네. 이제 좀 수입이 좀 많아져야 되니까요. 좀 그런 수입적인 부분에서도 좀 더 롱런할 수 있는 그런 가수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음반 또 네. 음악들 또 많이 보여주시면 네, 또 자연스럽게 따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너무너무 재밌었고요. 다들 조심히 오늘 늦은 시간까지 1시 반이 다 넘어갑니다. 지금 조심히 들어가서 푹 주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 어떠셨는지 방송 너무 좋았습니다. 끝인가요? 아니요, 너무 이렇게 저희를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항상 처음은 설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라디오 첫 방송이니만큼 긴장됨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앞으로도 이제 저희 자코비 플래닛 그리고 오늘 나와주신 양다일 씨의 활동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두 팀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괜한 걱정하지 마 내가 여기 있잖아 혼자라 느낄 때 내가 여기 있잖아 사랑이란 무슨 일이 있든 항상 곁에 있어주는 것 yeah. 내게 들려줘 내 얘기 듣고 싶은 밤 푸른 밤 오늘 2년 만에 다시 다니던 회사로 돌아왔다. 처음에 사장님께 다시 함께 일해볼 생각이 없냐는 전화를 받았을 때 반갑기도 했지만 두려운 마음도 들었다. 2년 전 회사에서 나오던 날이 생각나서 낙하산 아니야? 저 나이에 어떻게 벌써 팀장이 됐대? 선배들보다 먼저 팀장 달고 얼마나 잘하나 보자. 당시 회사에서 나는 어린 나이에 팀장으로 승진을 했고 동료와 선배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았다. 그러다 처음으로 맡게 된 중요한 프로젝트.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이를 악물었다. 잘하고 싶었다.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다. 하지만 욕심은 화를 불러오는 걸까? 프로젝트를 너무 집착했던 나는 팀원들에게 나도 모르게 너무나도 혹독하게 굴었다. 야근과 주말 근무는 물론이고 밥 먹는 시간까지도 일 얘기를 하고 독촉하며 힘들게 했다. 프로젝트는 잘하지도 못하지도 않은 적당한 정도의 성과를 거두었다. 능력에 대한 의심은 벗었지만 팀원들 중 몇몇이 회사를 떠나겠다는 얘기를 꺼냈다. 그리고 다른 팀원들은 더 이상 나에게 사적인 얘기는 물론이고 예전처럼 반갑게 인사하지 않았다. 기대한 만큼의 결과를 얻지도 못했는데 함께 일한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잃어버린 상황에 나는 혼란스러웠고 내 자리가 아니라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 오랜 고민 끝에 사표를 냈다. 그렇게 내 발로 걸어 나온 곳으로 오늘 나는 다시 들어갔다. 새로운 목표에 대한 설렘과 동시에 무겁게 밀려오는 지난날에 대한 부담감. 과연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 오늘 나의
나의 상태 메시지는 지난 잘못과 후회가 새로운 시작의 걸음이 될 수 있길. 하루의 끝, 오늘은 김창현님이 보내주신 사연으로 소개해드렸고요. 이후에 들으신 곡은 변재원과 토이가 함께한 다시 시작하기였습니다. 유성표님, 조금 다르지만 얼마 전에 회사를 그만둔 사람으로서 그 마음을 이해하면서도 안타깝네요. 다시 시작하게 된다면 이번엔 일도 인간관계도 잘 잡으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맞아요. 사회에서 만나는 어떠한 관계들 참 어려운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일하면서 만나는 사람들끼리의 어떤 교류, 그리고 그들과의 어떠한 미묘한 공감대 형성, 이런 것들도 참 복잡하고 힘들죠. 사람이 초조해지면은 평소에는 잘 챙기던 것들도 못 챙기는 경우들이 많은데, 사연자분은 좀 그런 경험, 그런 조금은 아프게 그런 성장통을 겪으신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도 다시 입사를 하셔서 새로운 일들을 또 해나가실 텐데, 그런 데 있어서 조금 앞의 경험들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1875님, 집에도 못 가고 사무실에서 컵라면 먹으면서 라디오를 듣고 있어요. 라디오 끝나기 전에는 집에 가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푸른밤이 이제 마무리될 때까지 18분 정도 남았는데요. 그 전에 퇴근하셨으면 하네요. 나무리님, 쫑디, 제가 사는 곳은 지금 아침 8시 반이에요. 한국보다 14시간 늦은 곳이라 자정이 아닌 아침에 라디오를 들어요. 그래서 쫑디 라디오 들을 때마다 제가 쫑디의 어제에 머물러 있는 느낌이라 기분이 묘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와, 되게 로맨틱하네요 이분, 우리씨. 저의 어제에 머물러 있는 느낌. 그래요. 저의 어제 지금 이 시간 회식 끝나고 들어와서 이번 회식할 때는 전 술은 안 마셨거든요. 뭔가 되게 기분 좋은 나른함, 그리고 엄청 뭐랄까 개운한 피곤함, 그런 게 좀 제 온몸을 감싸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 노래 들어볼까요? 소울라이츠의 도시의 밤, 그리고 2개월의 브라운 시티, 두 곡 듣겠습니다. 소울라이츠의 도시의 밤, 그리고 2개월의 브라운 시티, 두 곡 듣고 왔습니다. 되게 잘 어울리네요 오늘 밤이랑. 2137님, 쫑디 오랜만이에요. 저는 한 달 동안 모교에서 교생으로 지내왔어요. 한 달이 언제 지날까 싶었는데 벌써 마지막 주를 앞두고 있네요. 교생 선생님들과 함께 들었던 커피소년의 행복의 주문 신청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고생했습니다 교생. 마지막 한 주, 더 많은 추억들 좀 쌓으셨으면 좋았을 텐데 어떠셨으려나 잘 모르겠네요. 그래요, 커피소년의 행복의 주문 한 곡 더 듣고 오겠습니다. 버스에서 택시에서 작은 안에서 주방에서 혹은 야근하고 있나요? 어깨는 축 처지고 다리는 쑤셔오고 머리는
저는 피아노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얼마 후면 이 일을 그만두게 되는데요. 제가 가르치던 아이들이 눈에 많이 밟히네요. 잘 이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5407님을) 위한 포춘 쿠키 메시지. 매일매일 함께했던 피아노 선율 속에서 아이들은 당신을 기억하게 될 거예요. 아무래도 선생님이시다 보니까 가르치던 제자들이 신경 쓰이는 건 당연한 일이겠죠. 그런데요, 굳이 잘 이별을 하려고 애쓰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먼 훗날 아이들이 5407님을 떠올린다고 상상을 해보면요, 그 아이들의 기억 속에서 5407님은 어떤 모습으로 남아있을까요? 아마 작별 인사의 시간보단 매일 함께했던 피아노 연습 시간의 장면이 떠오를 거예요. 그러니 작별의 순간을 화려하게 준비하기보단 지금 함께 피아노를 연주하는 순간에 집중을 해보면 어떨까요? 오늘 끝곡 빌리 조엘의 피아노맨 준비했습니다. 지금까지 푸른밤 조인이었습니다. 내일도 쉬러 와요.